인적 드문 깊은 숲. 문수산과 태백산 자락 사이에는 드넓은 방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바로 호랑이. 축구장의 7배 규모라는 방사장을 뛰노는 녀석들이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만난 녀석, 뭔가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요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예민한 게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배불리 먹을 때보다 지금은 조금 배가 조금 고플 거예요. 아무래도 먹성도 워낙 좋은 애인데. 올해로 7살 된 수컷 호랑이 한입니다. 몸무게가 180kg이 넘는 녀석은 식탐이 많은 편입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가 나란히 방사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덩치가 큰 녀석이 수컷 우리,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녀석이 암컷 한청입니다. 우리와 한청이는 호랑이 숲에 알아주는 짝꿍입니다. 9살 호랑이 우리는 호랑이 숲에서 가장 순하고 성격이 좋다고 하는데요. 함께 방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15 누나 한청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가끔 누나가 구박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나가 좋은 모양입니다. 또 다른 짝꿍이 있는데요. 19살 최고령 수컷 호랑이 두만. 그리고 7살 암컷 호랑이 도. 사람 나이로 보면 할아버지와 손녀뻘 되는 관계. 비록 함께 뛰어놀지는 못하지만 두만이와 도는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숲에는 인간도 공존합니다. 쓸고, 닦고, 식사 준비하고 5 호랑이의 거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는 일명 호랑이 집사 5명. 사육사들입니다. 인간과 살아가는 호랑이들. 우리는 그 속에서 공존의 의미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호랑이 숲의 이른 아침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밤새 호랑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맹수라서 대화도 스킨십도 허용되지 않지만 눈 맞추고 공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호랑이는 인간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호랑이의 영역에 인간이 들어갑니다. 5 호랑이들이 각자 내실에서 아침을 맞는 동안 어제 호랑이들이 남긴 배설물을 치우며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얘네가 여기 뒤에 방사장 쓰니까 뭐 대변인 봤는지 안 봤는지 별 상태가 어떤지 그냥 확인하면서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 흐르는 전책이거든요. 호랑이들 뭐 돌발 행동 못하게 약간 제지시켜주는. 주인님 전기 켜주세요. 소방사장 같은 경우에는
7kV 정도 뜨고요. 여기 대방사장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kV 정도. 건드리면은 뭐 상해를 입거나 이 정도는 아닌데 깜짝 놀라게 되죠. 예. 대방사장에서의 이동은 페트롤카를 이용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매일매일 이제 호랑이를 방사하기 때문에 이제 매일같이 항상 체크하고 정기 체크하고 여기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육사들은 방사장 상태를 정돈하며 호랑이들의 야생성, 활동성을 확인합니다. 녀석들의 움직임은 곧 건강 상태를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방사장에 깔아둔 멍석들이 엉망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이 끌어도 힘에 부치는 멍석의 무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호랑이들이 자기 심심하다고 야자매트를 끌고 돌아다니거든요. 어제 끌고 돌아다녀서 그거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범행 현장이 관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범인은 호랑이 우리. 입으로 가뿐하게 멍석을 끄는 모습에서 호랑이의 넘치는 힘을 가늠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호랑이의 수발을 드느라 진땀 빼는 현장입니다. 야외 방사장은 대, 소, 간이 방사장 세 공간으로 나뉩니다. 준비됐습니다. 방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방사시키겠습니다. 우리야, 나가자. 야생에서는 단독으로 생활하는 호랑이는 다른 개체와 한 공간에 있으면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합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청과 우리는 6개월 만에 합사에 성공해서 아주 빠른 편에 속합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배변 활동을 자주 하거든요. 호랑이들은 나와서 이제 흡연도 보고 저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끝나야 호랑이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밤을 보낸 내실에서 나와 대방사장 파악이 끝난 지금 이 영역의 주인은 한청과 우리입니다. 그런데 서열 1위는 페트롤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랑 한청이 이제 방사한다고 해서 네. 방사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뭔지 모르고 달려든 적이 있어요. 처음에 맨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 방사장에 나온 지 몇 년 좀 오래돼가지고 특별히 의식은 안 하고 이제 억지로 뭐 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한청이나 우리가 가면 그 길을 그냥 저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식은 안 합니다. 호랑이에게 낯선 침입자 페트롤카는 강자였지만 자신에게 위협이 없는 개체로 인식한 후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 오늘도 연못에서 더위부터 식히네요. 호랑이의 분변은 분기마다 한 번씩 최대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으로 채취합니다. 호랑이의 분변 속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3가지 검사를 통해 전염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일 최대한 빨리 이제 그 동물 시험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호랑이들이 내실을 비운 사이 전날 섭취하고 남은 고기를 치우는데요. 이때 개체별 섭취량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밥을 좀 남겼네요. 이게 발정기가 오면은 얘네가 차비량이 조금 잘 안 먹어요. 네. 발전기예요 지금? 네, 지금 약간 그런 낌새로 보이고 있어요.
애들이 매일 먹이를 먹는 양과 남기는 양과 그날 배변 상태 이런 거랑 세세하게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죠. 호랑이들이 여유롭게 자연을 느끼는 동안에도 인간의 노동은 끝이 없습니다. 호랑이 공간을 물 청소하고 소독하고 최적의 위생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내실과 바로 연결된 간이 방사장은 합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체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합사 과정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죠. 아직 합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3마리 호랑이들은 개체별로 따로 방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도가 소 방사장 나들이에 나섭니다. 도는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보통 호랑이는 영역 변화에 민감해서 서식지가 바뀌면 2, 3일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데요. 도는 호랑이 숲으로 온 후 일주일간이나 음식을 거부해서 사육사들을 맘졸이게 했던 개체입니다. 유독 암컷 호랑이에게 사나운 편이라 한청과의 합사는 어려웠고 남매지간인 수컷 호랑이 한과 합사를 시도했지만 이도 실패했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한이 도에게 사납게 굴었기 때문이죠. 호랑이 숲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내 위치해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전시장을 보시면 호랑이 2마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청이는 한국 청계산 부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청이가 건강하게 자랐던 마음에 이름을 한청이라고 짓게 되었고요. 우리 친구가 한청이 친구보다 더 크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수컷 호랑이의 평균적인 몸 크기는 몸 길이 3m 이상, 몸무게는 210kg에서 250, 많게는 300kg까지 육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관람을 하고 계셨는데 과도하게 관람창을 두들기시길래 자제를 부탁드렸더니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평일에는 조금 애들이 쉬더라도 주말에는 우리가 보러 왔는데 얘네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죠. 여러 종의 동물이 있는 일반 동물원과 달리 이곳엔 유일하게 호랑이 한 종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 하지만 호랑이가 낮잠 자는 모습만 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주어지는 자유라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생 호랑이의 삶은 어떨까요? 국내 최초로 야생 호랑이를 카메라에 담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한 2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희호대 알린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두만강 위쪽에 그 러시아 연해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연해주라고 알려 있는 주로 남부 북부에서 호랑이 작업을 했어요. 시베리아 야생 호랑이가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복 20여일 만에 카메라에 담은 야생 호랑이입니다. 그 호랑이는 계곡이나 이런 데서 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게 무슨 골, 그런 넓은 강의 그 넓은 지역이 있고 산맥이 있고 이런 지역을 예를 들어 분포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러시아는 절멸 위기종 1급이 된 야생 호랑이 중보전을 위해 100년 전부터 표범의 땅 국립공원을 지정했습니다. 산과 강과 바다가 하나로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태계가 공존하는데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언론 아마 공식적으로 500마리 미만으로 아마 표시를 할 거예요. 있고 여기에 최대 서식지로 봤을 때 700마리 정도. 호랑이 숲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 능선에다 펜스 치고. 최 감독이 안내한 작은 갤러리. 표범, 곰, 호랑이까지 야생 동물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센서 카메라는 바로 물어버리죠. 탁 물어버리고.
그 떼르네라고 하는데 제가 3년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호랑이 최대 서식지 마을이에요. 떼르네이가. 야생 호랑이와 인간이 공존한다는 떼르네이 마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찰이 있을 때 만약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배고픈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오거나 병든 호랑이가 민간에 내려와서 소나 개를 잡아갔을 때 그 보호구역에 있는 연구 그 보호구역의 연구팀들이 조사해서 다 그 변상을 다 해주죠. 한국에서도 멸종 위기종 야생동물들의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꽤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는데요. 최근 개체수 증가로 60마리가 넘는 개체가 서식 중입니다. 지리산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공존은 어땠을까요? 피해 나면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시설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조금 피해 났다고 막 신고 들어오고 뭐 열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도 직원들 가서 얘기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뭐 막걸리 또 한 잔 같이 먹어주고 이러다면 또 한참 또 떠드시다가 또 그냥 또 이해한다고 그러고 또 뭐 보존해야지 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옐로스톤에서 늑대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 준비 과정이 1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인식을 높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 그만큼이거든요. 다시 호랑이 숲을 찾았습니다. 한청이와 우리는 공놀이가 한창인데요. 고양이 집사가 낚싯대로 놀아주듯 페트롤카가 놀이 상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사육사들과 이렇게 놀이 시간을 갖기도 한답니다. 반면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다 된 두만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간이 방사장에서 보냅니다. 인간의 노화처럼 관절이 약해졌고 내향성 발톱 질환으로 발을 디딜 때마다 오는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더욱 줄었습니다. 2005년 중국 흑룡강성 동북 호리먼에서 한국으로 온 두만이는 한중 수교 기념으로 전 중국 국가 주석 후진타오가 한국 정부에 기증한 개체입니다. 이제는 세월 속에 노쇠해진 호랑이. 독립 방사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산책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 도는 소 방사장에서 꽤 흥분 상태입니다. 신나게 한바탕 뜀박질을 하고 나선 작은 연못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실컷 뛰어놀았으니 출출할 때가 됐죠. 5 호랑이가 기다리는 식사 시간입니다. 평소 주식은 닭고기와 소고기, 한 개체당 평균 5-6kg을 섭취합니다. 닭고기를 썰 때 뽕당이나 이런 지방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분 애들이 많이 먹으면은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은 살이 많이 찔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럽거나 그런 거 좀 제거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 식욕 상태를 고려해 개체별 적정 식사량이 다릅니다. 식판마다 이름표로 표식을 해야 하는 이유죠. 야생 호랑이와 다른 점은 인간의 돌봄이 있다는 것. 각종 필요한 영양제와 치료에 필요한 약을 챙겨주는데요. 고기에 칼집을 낸 후 깊숙이 넣어야 약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특히 두만이는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제 외에도 복용약이 별도로 추가됩니다.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온몸에 이제 관절염이 생겼다고 해서
관절염을 좀 이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제 약하게 해줄 수 있는 진통소염제를 이제 넣어주고 있습니다. 식판을 넣기 위해 야외 쪽 내실로 호랑이를 이동시키려는 사육사의 신호에 성격 좋은 우리는 반기는 몸짓을 합니다. 사육사들은 혹시나 실수로 등을 보여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을 호랑이로 유일하게 우리를 꼽습니다. 저 박수 치면 알아서 저 뒤로 가요? 가끔 말 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가고요. 말 안 들을 때는 쳐도 안 가고 그만하는데. 호랑이들에게 식사는 하루에 1회 제공합니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하는데요. 1회 섭취량이 적은 두 마리만 주 7회 제공합니다. 잘 먹고 있나요? 일단은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식 다 했고요. 그러니까 한청이, 우리, 그래서 한이 같은 경우는 식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 이상은 없으니까요. 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완식은 사육사들을 안심시킵니다. 식사량이 현저히 줄면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산책하는 수컷 호랑이 한. 가장 야생성이 강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개체입니다. 야생의 삶을 살았다면 산천을 뛰어다니고 마음껏 뒹굴었을 호랑이. 현재와 다른 공존이 가능했던 한반도에서 호랑이는 어떤 역사 속에 절멸 위기종이 됐을까요? 이 땅을 상징하던 호랑이. 우리는 호랑이 민족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전설의 동물 용과 함께 신격화되었고 동시에 기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두려운 존재이자 친숙한 동물이었던 호랑이.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과 호랑이는 서로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져간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권기봉 역사 여행가와 함께 조선시대 호랑이 사진을 보유한 이돈수 소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네, 이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선시대 시행된 포호 정책과 계속된 농지 개간으로 호랑이는 급격히 감소해왔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19세기, 한반도 호랑이들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뭐 박제나 이런 것 같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호랑이가 막 죽었을 때 그 사체 같은 느낌인데요. 예. 호랑이 포획이라는 그 자체가 예.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이었어서 하나의 동네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면 예. 굉장히 떠들썩했던 모양입니다. 아, 여기는 포수로 보이는 분이 그냥 호랑이 위에 그냥 걸터 앉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호랑이 사진 중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1896년으로 추정하고 1896년, 19세기네요. 네, 19세기 말이고 이제 이 당시에 호랑이 한 마리가 뭐 쌀 60가마니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하는데 예. 서울에 있는 그 기와집 한 채의 가격을 큰 호랑이 한 마리를 팔면 받을 수 있었으니까. 포수는 전문직이었고 호랑이는 큰 돈벌이였습니다. 무기를 앞세운 인간은 더욱 막강해졌고 호랑이는 자취를 감춰야만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뭐 조선인으로 보이는 분들만 이렇게 사냥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 폴란드 사람,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이 러시아에 자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호랑이 표범이 되지만 예. 한자의 범은 이제 두 동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반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냥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뭐 조선 정부는 좀 뭐 긍정적인 입장이었나요? 1907년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군대도 해산시키고 예. 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어떤 상황이었고. 산천에 호랑이가 뛰어다니는 주권 잃은 나라. 외국인들에겐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냥터였습니다. 그 뒤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네.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주간 하프 신문입니다. 1909년 12월 12일 한국 안에서는 이제 호랑이 공포로 떨고 있다라는 거죠. 호랑이가 이제
아이를 3대 같이 사는 집 같은데 아이를 호랑이 한 마리가 물고 도망가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예. 물리고 한마디로 정말 뭐 난리가 난 상황이네요. 삶의 영토를 확장해오는 인간과 서식지를 빼앗긴 호랑이와의 충돌, 호환의 시대였습니다. 조선 후기 문인 서찬규의 임제일기에는 당시 하룻밤에 대여섯 명이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호환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종 1년 호랑이를 전문으로 사냥하는 차코갑사가 등장하고 세종 7년에 갑사를 파견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사냥만 잘해도 출세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산과 강을 뛰어다니던 호랑이의 서식지는 화전민들의 논과 밭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은 호랑이를 자꾸 내몰고 호랑이는 침입자를 공격했죠. 피 흘리며 죽어간 호랑이는 어느새 해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기봉 역사 여행가는 일제강점기 시대 호랑이 역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 이 책이에요? 이 책이 제목이라는 예. 일제강점기 한국 호랑이 사냥을 기록한 정옥이. 실제로 두 마리를 이제 포획해서 그렇죠, 기념사진을 찍은 거네요. 근데 표정에서 좀 뭐랄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좀 예, 읽혀요. 그렇죠. 예. 그 정복자의 그 오만한 그 모습이 그냥 나타나죠. 네. 지금 호랑이 바로 앞에 놓고 다다사부로 하고 이 사람은 조선인 포수 최순원이래요. 일제의 해수구제 정책으로 이루어진 무자비한 조선 호랑이 사냥은 정복욕과 과시욕의 표현이었고 해수를 처단해준다는 선의로 포장된 우리 민족 정신의 말살 사업이었습니다. 대대적인 기자단을 이끌고 경성에 나타난 일본의 억만장자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 조선 팔도 이름난 포수들을 모아 3명씩 8반으로 정오군을 창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런 재미난 이런 자식들이 예. 잡아가지고 예. 뼈와 가죽은 얼마에 팔았던 가격까지도 의식을 격렬한 아픔에 포효했던 호랑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 팔고 살점은 시식을 했던 일본인들. 성대한 연회장 메인 요리는 한반도 호랑이 고기였습니다. 새끼 뵌 짐승은 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낮잠 자는 동물은 쏘지 않는다. 그만큼 이제 그 우리 그 엽사들의 기본 소양과 지켜야 될 어떤 그 규범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행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관례를 무시하고 사냥 풍습을 이게 사냥 풍습이 이제 이런 거겠죠. 그 도에 반하는 행동까지 나오긴 했다. 사냥의 도의적 규범도 무시한 무자비한 일제의 호랑이 사냥. 일본은 조선의 호랑이 고기를 씹으며 정복자의 승리감을 채웠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역사 속에 한반도 호랑이는 절멸에 이르렀고, 해방 후 인간의 문명은 호랑이의 남은 서식지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저희 그 노령개체 두만이 이제 그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삶의 질 평가표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호랑이 숲 자문단이 두만이의 상태를 관찰하기로 한 날입니다. 보행 자세는 어때요? 뒷다리 흔들렸는데. 예, 그 보행 상태는 특별히 나아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그 통증에 대한 이런 거든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줄지 않나 생각돼요. 움직임을 관찰 진료하기 위해 두만이를 불러냅니다. 낯선 인간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두만이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귀찮게 한다. 문 닫아주지.
분들 안에. 일단은 밖에 나오면 이제 항상 저 자리에서 이제 저 자리에서 이제 좀 이제 멀리 가기 싫고. 경사도 있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동물은 정확히 알지 스스로가. 맞습니다. 그 어른들 할아버지 나이 들어서 막 그 앉았다가 일었을 때 이거 다리 한번 하는 거고 이렇게 연상하면 될 거예요. 그 질병이 아니고 이제 폐행성으로 노령화되는 이제 하나의 증상이니까 자연 노화되는 거죠. 획기적으로 어떻게 뭐 개선하거나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나이가 이제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뒷다리 관절 쪽에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쪽에 상태가 안 좋아서 통증도 수반이 되는 그런 정체를 보이거든요. 물론 야생에서는 이 정도 살기 힘들고요. 굉장히 이제 사육 상태에서 건강하게 관리가 잘 된 그런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든 두만이 안타깝지만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2차 진료는 호랑이 전문 수의사단의 방문 진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호랑이 한 마리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두만이. 진료 받자 진료. 그만. 움직이기 심하시다 할아버지. 이건가? 네, 이쪽이랑 이쪽 이게 좀 최근에 찍은 건데. 그런데 이거 타고 이거 잘라내야 되는데?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네.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잖아도 그거라도 하면 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마취해가지고 그게 해야죠. 근데 그 위험성이 없겠습니까? 이게 제가 노령개체잖아요. 예. 아니 못 걸을 것 같은데? 쩔뚝거릴 것 같은데? 뒷발도. 예, 뒷발 힘. 그 마취할 때도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먹이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참 더 편할 것 같은데. 주사제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뭔가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발톱 그 제거함으로써 이런 그 뭐 파행 같은 거 그것까지 해결된다고 그런 결과를 그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자, 지금 두만이 관찰 진료 후 치료 방법에 대한 열띤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내향성 발톱을 제거하려면 마취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걸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무사히 깨어날 확률과 그리고 좀 안 좋을 확률에 대해서 일단은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고.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간단한 수면 내시경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그 정밀 검사를 하는데 이 호랑이 같은 경우는 좀 사람처럼 정밀 검사를 못 하잖아요. 하려면 또 마취를 해야 돼. 치료를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하고 마취를 할 경우 영영 깨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두만이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 처방을 고안해낸 사육사들. 내실 입구에 패드를 깔고 소독약을 흠뻑 뿌려줍니다. 두만이 발에 그 발이 이제 안으로 파고드는 내향성 발톱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고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름이어서 덧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독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두만이가 이제 물 먹으러 들어오거나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 이제 발 이제 패드에 묻혀가지고 이제 이쪽 오른쪽 앞발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흡음량이 묻어서 후독이 되게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아침 호랑이 숲. 저희 세계 호랑이의 날 기념해서 애들 행동 공부 해주려고 하는데 앞에 고기 좀 세팅해주고
그러려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빗속을 뚫고 탑차가 들어옵니다. 오늘 호랑이들의 특식을 위해 며칠 전부터 주문해 놓은 대형 얼음이 배달됐습니다. 오늘의 특식은 소 등갈비와 얼음 닭고기. 이 얼음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 닭고기를 안에다 물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날려줄 대형 얼음 식탁에 신선한 고기들이 한가득. 호랑이의 날을 기념한 특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2010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호랑이 정상회담에서 야생 호랑이를 보존하자는 의미로 지정한 국제 호랑이의 날. 러시아에서는 거리 축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한청이 되게 예쁘다. 그렇죠. 한청이가 오늘 진짜 예쁘거든요. 이제는 무전기 소리만 듣고도 방사 시간을 아는 한청이 일찌감치 방사장으로 향하는 문 앞에 가 있습니다. 나였습니다. 이제 호랑이 방사하겠습니다. 비 때문에 선명해진 숲내음에 플레멘 반응을 보이는 호랑이. 입속 후각기관이 냄새를 맡으며 웃는 표정이 되는 이 현상은 고양이과 동물에게서 나타납니다. 드디어 사육사들이 차려놓은 특식에 관심을 보입니다. 야심과 한청이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누나의 호통에 우리는 주변만 맴도는데요. 밥상머리 예절을 가르치듯이 윗사람이 먼저 맛봐야 한다고 꼬집는 모양새입니다. 한청이가 지금 우리를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서열이나 이걸로 해가지고 일단은 저쪽으로 보내는 상황이고요. 자기가 먼저 테스팅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궂은 날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I was scared at first, but now I'm happy to see the tigers. I was actually very excited that they came out and they started playing around and eating all the meat. Yeah, it's nice to see the tigers in this environment. It's good. 호랑이의 날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호랑이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국제 호랑이의 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제 국제 호랑이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 동물원들은 전시 목적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호랑이의 습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생각하도록 교육적 기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첫 단계, 인간의 교육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동물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호랑이 숲의 동물관리동 간판이 백두산 호랑이 보존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의 대상이었다면 앞으로 호랑이 자체에 대한 호랑이 유전자 보존을 하고 또 호랑이의 야생성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기로 했습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은 전시 목적에서 보존의 목적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당장 전시 운영을 중단하긴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랑이에게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서식지 제공을 위해 관람을 중단하고 3개월에 걸친 방사장 공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야생 호랑이들의 자연 서식지가 마련되는 날이 오면 당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야생성 회복을 돕는 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의 어떤 생태계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양보라고 그러지만 절대 양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뺏은 거예요. 초기 동물원은 인간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동물의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왔죠. 현재의 동물원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조금씩 긍정적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목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사육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 결과 서울동물원은 2019년 우수동물원에게 주어지는 국제적 인증 제도인 아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권 동물원 인증으로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동물의 전시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제 보존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고요. 여러분, 네, 이 친구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지금 저렇게 애교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푸르르 소리 내는 게 호랑이들이 이제 프루스트라고 기분 좋거나 이제 반갑거나 애정행각 할 때 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육사들과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내고 저렇게 애교도 부리고 있어요. 이곳은 2013년 국내 동물원 최초 동물 행동 풍부화를 도입했습니다. 야생에서 필요한 사냥 본능을 일깨워줌으로써 호랑이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선호야! 수호야! 소! 소야! 소! 고기가 물에 던져지자 망설이는 호랑이. 언제든지 고기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걸 아는 호랑이는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앉았어. 지금 여기 계속 있으니까 또 던져주겠지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2013년생 둘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2013년생으로 지금 7살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원래 자연에서는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따로 크기 시작하는데 대공원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족의 개념이 남아 있는 거죠. 공놀이 또한 좋은 행동 풍부화의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호랑이를 포함해 전체 동물들에게 적용한 행동 풍부화 방법은 수십 가지. 해외 사례를 공부하며 장비와 도구를 개발해냅니다. 두 친구 같은 경우 이제 2018년생 형제인데요. 형제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랑 똑같이 형이 갖고 놀고 있으면 동생이 뺏고 싶어하고 동생이 갖고 놀면 형이 뺏고 싶어하듯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공놀이를 유독 좋아하는 형제 호랑이는 2개의 공을 주어도 상대의 공을 뺏기 위한 행동을 보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개체와 뺏으려는 개체로 나뉘며 야생에서의 먹이 경쟁과 흡사한 활동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어머 세상에, 나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이게 행복해 보여요. 지네들 장난치고. 한반도 호랑이들은 자연 서식지가 확보되기 전까지 동물원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일부 사설동물원이 운영난으로 동물을 방치해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면서도 야생 호랑이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 마땅히 서식할 만한 서식지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좀 더 좋은 시설과 환경과 그런 자연 국립생태공원처럼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이제 호랑이가 자연복원되는 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 숲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 칸의 간이 방사장 중 비어있는 한 곳. 도의 시선이 머문 곳은 두마니가 있던 공간입니다. (2020년 12월 20일) 두마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계속 누워있기만 하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에 이쪽 방향에 너무 있었어요. 두마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에서 사육사들은 말없이 두마니의 흔적을 정리합니다. 두마니가 예전부터 써오던 식기거든요. 아직까지는 버리진 않고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고령의 나이지만 제법 잘 먹고 견뎌주었습니다. 햇살 아래 바람을 느끼고 몸단장을 하던 이곳. 힘겨운 걸음으로 산책하던 호랑이 숲. 눈 녹고 꽃피는 봄을 한 번 더 맞이하길 바랐는데 시린 겨울 두마니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두마니하고 사이 좋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쪽 방향 보고서 이렇게 한참 바라보기도 하고 뭐 계속 찾는 그런 거는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로 인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증세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두마니의 나이만큼 세월이 흐르면 이 땅에 야생 호랑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야생동물 연구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야생 호랑이 복원보다 인간의 밀렵을 없애기 위한 교육이 더 오래 걸린다. 진정한 공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왜 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뭐 동물들이 사는 공간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공존이 사실은 큰 별게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의 그냥 차이 같아요. 야생동물과 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보면 저랑 같이 살아가는 친구? 그래서 친구가 건강한 숲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생 호랑이는 사라지고 인간이 독점한 땅. 나와 호랑이의 진정한 공존은 그들의 것을 다시 돌려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인간이 만든 국경이라는 경계선. 그 차단된 공존의 길이 열리는 날이 온다면 어쩌면 호랑이는 한반도 숲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